그 사람이 단순 표류나 실종이 아니라 월북이다. 그리고 뭐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 뭐 노름빛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아주 파렴치한 인간, 말종의 인간으로 격화시켜서 그 죽음을 그렇게 포장을 해버렸던 것이죠. 지금 그 청와대 안에 보면요, 지하 벙커가 있어요. 그 청와대 그 지하 벙커를 관리하는 그곳이 이제 위기관리센터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있던 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한 게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뭐냐면,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서해안에서 돌아가신 해양수산부 직원 그 이대준 씨인가요? 그분을 실종 처리하지 말고 월북으로 몰아가자,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요, 이 서훈이라는 사람은요, 국가안보실장 가기 전에 국가정보원장을 했었죠. 그리고 본인이 이 서훈 씨가 우리 이 사람도 어떻게 정규과장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서훈이 국가정보원장 하면서 국가정보원 발전개혁위원회인가라는 이런 TF팀을 만들어 갖고요. 자기가 근무했던 고향집을 난도질을 했죠. 그리고 아주 살육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가 이제는 국가안보실로 가면서 벌어지고 그 당시 있었던 게 2020년 그 서해안 공무원 피격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그 일이 벌어지자 청와대에서 벌어졌던 그 1차 안보관계장관 회의 당시에 참석자 중 일부는 고 이대준 씨의 그 피격과 소각 사실을 접하고 북한 괴뢰를 향해서 욕까지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서훈이 한 행동은 그 사람이 단순 표류나 실종이 아니라 월북이다. 그리고 뭐 가정에 불화가 있었다, 뭐 노름빛이 있었다, 이런 것까지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아주 파렴치한 인간, 말종의 인간으로 격화시켜서 그 죽음을 그렇게 포장을 해버렸던 것이죠. 자, 이때 보면요, 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이라고 하는 이분이 언급한 내용을 보니까요, 청와대 역시 당시 해상 추락으로 알고 있었고 월북 시도라고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이 씨의 실종을 월북으로 몰아갔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렇게 지금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위기관리센터장은요, 실종 추정 시각에 조류가 남쪽으로 흐르고 있었고 이 씨가 또한 대공 용의점도 없었으며 해상 추락으로 추정된다는 내용 등을 서훈에게 보고했다고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 위기관리센터장은 서훈에게 실종자가 북측에게 살려달라고 했다고 하는 SI, 이 특별 정보죠. SI는 우리 군과 정보부에서 취급하고 있는 특별 정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고를 했다고 하면서 보고 당시까지도 해상 추락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월북으로는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부터 청와대 1차 안보장관 회의와 관련해서 서훈의 지시로 SI, 이 특수첩보죠, SI를 전부 출력해서 참석자들에게 주었다. 그리고 불빛 사진이 있는 PPT 자료 등을 통해서 해수부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격이 되었고 시신이 소각된 사실은 명백하였다. 회의 참석자 일부는 피격 사실을 전제로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SI, 이 특수첩보상에는 이대준 씨가 살기 위해서 북한군에게 월북을 언급했을 수가 있어서 그것만으로는 월북을 단정할 수 없었다라고도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요, 이렇게 그 언론에서 보도해 주는 거는 객관적인 팩트를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대준 씨가 왜 빠졌죠?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그 바다에 빠졌죠? 그거는 전혀 안 밝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해양수산부 직원으로서 서해안 지역을 처음 나간 게 아니라 수십 년째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대준 씨예요. 그런데 그날 물에 빠지던 바로 그날 그 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중국 선적이었던 골든레이커 801호가 인천과 남포항을 수없이 왕래했던 것이 국제해사기구에 이미 그 항적이 포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에서는 우리 측에게 그 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문의를 해왔지만 전부 다 몰라라 했었죠.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 때 벌어졌던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해수부 이대준 씨의 실족 사건, 이것은 분명히 그 배 안에서 있었던 모종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 배에서 뭔가를 운반하고 있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무엇인가를 운반하거나 그것을 이대준 씨가 보아서는 안 될 장면인데 그 장면을 이대준 씨가 봄으로 인해서 그들의 범죄가 탄로나게 된 거겠죠. 이대준 씨는 매우 청렴하고 강직했던 공직자로 알려져 있어요. 그 형님을 보더라도 그렇고 집안의 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대준 씨가 왜 그 현장을 봤을 때 이대준 씨의 입을 막으려고 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그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전개되고 있었기에 이대준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이것을 지금 찾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경찰이고 뭐고 이 수사하는 걸 보면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죠. 죽음의 관계를 갖다가 추적하다 보니까 중국 어선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이대준 씨를 구조를 해서 중국 글자가 쓰여있는 구명정을 입혀서 다시 물에다가 보냈는데 그러한 사람을 죽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조류가 또한 남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북쪽으로 몇십 킬로를 헤엄쳐간다는 건요, 우리 해군 특수연여단 UDT-C이라 하더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월북을 했다, 노름빛이 있었다, 가정부로가 있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의 탈을 쓰고 할 소리입니까? 자, 서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북에 우리 지하 공작 촌포망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얘기를 보더라도 서훈은 우리가 완벽하게 녹여놓은, 우리가 엎어놓은 우리 사람이다. 우리가 잡아뜨려 놓은 자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말을 잘 듣는 우리의 하부 인사다. 즉 북의 공작원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북한에서 하고 있는 얘기를 저의 지하 첩보망에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소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서훈이 북에 붙잡혀 있는 피부치와 함께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 결함이 있기 때문에 평양의 지령을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북쪽에서 나온 얘기는 서훈은 우리가 남쪽에 심어놓은 가장 탁월하고 우수한 첩보요원이다. 간첩이다. 이런 얘기를 북쪽에서 해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서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서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나와서 선생이라 할 것이지 국가정보기관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친북적인 사람이 됐을까요? 왜? 거기에는 지난 신포지역에, 함경도에 있던 신포지역에 그 경수로 사업단에 파견 나갔던 것이 하나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훈은 거기서 우리나라의 모 장관처럼 북의 전통적인
꺾기 수법, 남남북녀 짝짓기, 모란 공작에 아마 말려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그 북쪽 여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출산했을 수도 있겠죠. 2000년도 그 아이가 태어났다면 올해 벌써 23살 정도 됐을 아이인데, 자, 그와 같은 가족을 북에다 둔 사람은 결코 평양 정권의 대남 공작 지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정권 하에서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평양의 지령을 납죽납죽 경청하면서 평양에서 지키는 대로 움직여 왔던 것이겠죠. 역시 국가정보원을 떠난 이후에 국가안보실에서의 서운의 행동은 역시 시종일관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행태를 보여줘 왔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